여러분 안녕하세요, 교육입니다. 지난번 오프닝이 없어서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특별히 뭔가가 있진 않지만 행복하세요. 바로 들어갑니다. 고고! It's me. It's me. 2025년은 누구의 해? 페드로의 해. 얼마 전 베니티 페어 표지 죽였죠. 카메라 마사지를 얼마나 받는지 막 잘생겨지고 있어요. 게다가 모두가 페드로를 원한다. 이게 지금 헐리우드입니다. 진짜 모두가 페드로와 작업하고 싶어하죠. 올해 36세인 배우 겸 제작자 엠마 스톤도 마찬가지. 얼마 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Pedro has been mentioned in this show more than Trump, right? This week, he got mentioned a lot. Oh God, he's everywhere. He's everywhere. It's the Pedro takeover. Pedro has become the new Coca-Cola. Yes. He's so wonderful. He's talented. He's gorgeous. He's nice. He's funny. 3, 2, 1. I like that to close this interview. Thank you so much for being here. 이렇게 헐리우드 셀럽들 사이에서도 밈이 되고 있을 정도인 페드로 파스칼.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인생이 짜릿하지 않을까요? 헐리우드 근육장구 채닝 테이텀. 45살이고 그동안 제나 드완이랑 스텝업 찍고 사귀다 결혼해서 딸 낳아 애지중지 키우다 19년에 이혼. 제시 제이랑 3년 사귀고 깨진 뒤 조이 크래비츠랑 또 3년 사귀다 약혼 직전에 깨졌죠. 그로부터 몇 달 뒤 사귀는 새로운 연인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4월 26일 채닝 생일 때 상대의 인스타 스토리로 이런 사진들이 쫙 풀리면서 관계가 공표되었긴 하나 채닝이 요즘 자기 인스타에 여친 짤을 많이 올리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채닝 여친의 이름은 인카 윌리엄스, 모델입니다. 99년생이니까 20살 차죠. 인카는 프랑스계 어머니와 호주계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고 생후 6개월부터 베이비 모델을 한 경력의 소유자 되겠는데요. 연애 초반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예쁜 사랑하세요. Phoenix, I got you a new blanket. Who is that? Yeah. 요즘 워킹맘으로 지내고 있는 44세의 페리스 힐튼이 얼마 전 인스타에 아들 피닉스와 딸 런던의 한때를 공유했죠. 네,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뒤에 등신대 패널이 눈길을 끄는데요. 최근 이탈리아 사르데냐 해변에서 온 가족이 휴가를 즐기는 모습도 공유했죠. 참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2006년 음주운전 및 면허 정지로 징역 45일의 집유가 떴고 2010년엔 라스베가스에서 하얀 가루 소지 혐의로 체포. 사회봉사와 벌금형을 받는가 하면 리얼리티쇼 심플라이프에서 보여준 것처럼 페리스는 워낙에 파격적이고 자유분방한 거의 논란의 아이콘이자 파티 퀸이었습니다. 그 덕에 언론의 과도한 집중과 혹평에 시달렸고요. 그랬던 페리스가 패션 향수 펫 제품을 파는 사업체를 창업했고 청소년 시설 내 학대 경험을 바탕으로 청소년 보호 입법 활동까지 하더니 이젠 열심히 일하는 워킹맘까지. 브랜드가 확 바뀌어버렸죠. 팝신의 레전드 밴드죠. 마룬5가 무려 4년 만에 컴백한다는 소식입니다. 8번째 정규 앨범 러브 이즈 라이크이 8월 15일에 발매되고요. 블랙핑크의 리사가 피처링한 프라이슬리스 그리고 온라인 두 곡의 리드 싱글이 공개가 됐죠. 리사는 뮤비에도 출연했고요. 밤새 격투하다가 싸다구 좋습니다. 그리고 올해 가을부턴 전미 아레나 투어를 시작합니다. 애덤 리바인의 말에 따르면 밴드 고유의 자연스러운 음악으로 회귀했다는데요. 2020년대 팝씬은 솔로 아티스트 중심이라 밴드 기반 팝이 죽지 않았다는 존재감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게다가 싱글 단타가 아닌 정규 앨범, 투어, 피지컬 출시라는 공식을 고수했네요. 이제 곧 개봉하는 영화 슈퍼맨. 두 명의 주역 데이빗 코렌스웻과 니콜라스 홀트가 한창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죠. 근데 니콜라스가 오디션 때 있었던 일을 털어놨습니다. 한번 보시죠. I auditioned for Superman. You auditioned for I Superman auditioned for Superman, and I remember before or at the same time. We were same time? Same day? Same Did you day. cross? I mean, did you We saw each crossed- other? So this was one of the moments I walked out of doing one of my audition scenes, and I walked out and I was like, yeah, not bad, okay. And I walked around the corner, and there was like lots of shadows on the studio lot, and then one ray of sunshine. And David had taken a seat into this ray of sunshine and was sitting there like charging up from the sun, like Superman does, getting his power. And I walked over to say hello, and he stood up, and I was like, God damn, he's about an inch taller than me. Look at his hair, look at his jawline.
And then he started speaking. I shook his hand and I was like, his hands are a bit bigger than me. And then he spoke and I was like, oh, his voice is a little bit deeper too. He sounds actually. And in that moment, whilst we were shaking hands, I was like, I'd be happy if this guy was Superman. I was like, you're perfect for it, really, genuinely. And like, it's great. But also, what the 슈퍼맨 얼른 극장에서 만나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보다 전 클립토가 보고 싶어서. That's gonna be. Where's the dog? Where's the dog? I don't know what dog you're talking about. Ugly dog and king. 지금 한창 영화 F1의 홍보 활동으로 집을 비운 브래드 피트의 집이 강도들에게 털렸다고 합니다. LA 시내 로스펠리지에 있는 빵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브래드가 2년 전 550만 달러를 주고 구입했으며 3개 침실, 사우나, 수영장 등을 갖춘 현대적인 주택인데요. 신고가 들어간 건 6월 25일 밤 10시 반. 집 내부에 보안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자동으로 신고가 들어갔고 경찰들이 도착했을 땐 강도들은 이미 도주한 뒤였죠. 근데 집은 완전히 뒤집어 엎어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당시 브래드는 영국 런던에서 F1 홍보 중이어서 집에는 없었고요. 피해 액수는 아직 경찰에서 조사 중이며 몇몇 언론에선 이걸 패턴 범죄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지난 2월 14일 니콜 키드먼과 키스어번의 집도 털렸고 올리비에 지루는 보석 시계 등 50만 불 상당의 물품 도난이 있었으며 작년 8월엔 톰 행크스 그리고 작년 말엔 시무리우까지 셀럽들의 집을 노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셀럽들은 여행을 가도 이벤트를 가도 다 SNS에 올리잖아요. 그렇게 범행 타이밍 예측이 가능해서 조직화된 절도범죄 집단이 표적으로 찍고 집 비우면 털어간다는 거. LA 일대에서 활동하는 남미계 절도 조직으로 수사망을 좁히고 있다는데 과연 검거가 가능할지, 보안 시스템 강화만으로 방지가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럼 빵형은 지금 뭐하고 있을까요? 일본 투어 가서 스시 맛있게 먹고 오락실에서 레이싱 게임 조졌습니다. 왜 형님 여유 있어요? We could take care of people. We could make it delicious. We could make people happy. 드라마 더 베어 시즌4가 공개됐죠. 주인공인 배우 제레미 앨런 화이트 특이 뭔지 아세요? What the did you say? 항상 꽃을 들고 다닙니다. 독특하죠? 이유가 뭘까 궁금했는데 제레미가 그 속사정을 밝혔네요. And I'm not kidding. I didn't make this up. You're always carrying giant bouquets of flowers. Everywhere you are. Yeah. I love it. It's your thing. It's totally your thing. Yeah, no one else can take this move. No. That is your me. move. Do you work at a florist or what? No. I have this farmer's market near my house. It's on Sundays. I love going there and I love flowers in my house. It's so strange though. It's become this thing. I saw a friend a couple weeks ago I hadn't seen in a while and we were catching up and she just goes, "Can I ask you something?" Yeah. And I was like, yeah, of course. Like, what's going on? What's up with the flowers? As if there was like something like sinister going on, that I was like doing something like strange with You the just flowers. like flowers. I just like them. I like them in the house. I like giving them to people. You know, I arrange them with my daughters on Sunday, and it's a nice thing that we do. It's all I good. just wanted to know. Like, I love it. Yeah. But that's your thing. It's my thing. No, no one can take that from you. Yeah. 네, 제레미에겐 6살, 4살 난 딸들이 있는데요. 2023년 아내 에디슨과 이혼한 후 공동 양육을 하고 있고 지금은 더 베어에서 만난 상대역 몰리 고든과 사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잊고 계셨던 그가 돌아옵니다. 헐리우드 최대 문제야 에즈라 밀러. 복슬복슬하네요. 지난 5월에 열린 칸 영화제에 영화 케빈에 대하여를 함께 작업한 린 램지 감독 응원차 모습을 드러냈는데 이렇게 대중 앞에 다시 나서는 게 매우 힘들었다고 털어놨었죠. 얼마 전 이탈리아 사르데냐 영화제에 등장한 에즈라가 현지 언론과 인터뷰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Tentative. I'd say on tentative grounds. I came to Cannes to support one of my closest friends in the world, who's Lynn Ramsey. I'm working with her again. That will likely be the first thing I do, is a film that her and I are writing together. I didn't necessarily want to go to Cannes. I had a bit of a hard time. That's a tough re-entry point. If you've been in the woods for 3 years, I do not recommend going straight to Cannes, where every photographer and every weirdo, every rich. But yeah, I did that for Lynn. I would do anything for Lynn. And so, not that I don't hold a lot of remorse and lamentation for a lot of things that I did and for a lot of things that happened in that time, but I'm really, really grateful for the lessons that came with that abyss. 네, 공식 헐리우드 뽑기는 아직이나
조심스럽게 방향을 모색 중 정도로 볼 수 있겠는데요. 에즈라는 2022년 하와이 노래방에서 소란 및 폭력으로 체포, 의자를 던져서 폭행죄로 기소가 됐고, 같은 해 10대 2명에 대한 그루밍 혐의가 제기됐으나 10대의 부모가 소를 취하해서 철회됐고요. 주택 침입으로도 경범죄 유죄가 뜬 바 있습니다.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지금은 숲에서 혼자 살고 있다죠. 지금 가장 주목받는 뉴스는 전 세계 부자 랭킹 3위에 빛나는 아마존 CEO 제프 베조스의 인류 역사상 최대 호화 결혼식인데요. 일단 했습니다. 다만 베니스 시내에선 예정대로 못했죠. 워낙 현지 주민들의 반발이 거셌고 여러 시민단체의 시위 또한 강해지고 있어 보안 우려가 생겼기 때문인데요. 결국 결혼식 장소를 산 조르지오 마조레 섬에 있는 산 조르지오 마조레 대성당으로 옮겼습니다. 근데 여기도 장난이 아니죠. 1590년에 지어진 르네상스 건축의 기념비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아주 경비가 삼엄했습니다. 지금까지도 베니스엔 아주 많은 다양한 하객들과 경호원 수행원들을 비롯해 영국, 미국인들이 머물고 있다는데요. 결혼식을 담당한 행사 기획사 란자인 파우치나에선 웨이터 150명, 요리팀 60명, 보안교통 플로리스트 인테리어 등 1000명에 달하는 인원이 동원됐고 총 90대 이상의 전용 제트기가 공항에 몰렸습니다. 주지사는 신났죠. 슈퍼볼 5배 가치의 홍보 효과라고 평가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베조스는 행사 준비 자원 80%를 현지에서 공급하고 결혼식과 관련된 수익, 이를테면 베조스에게 들어오는 부조금을 현지 지역재단에 기부하는 식으로 돌려서 베니스의 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겠다.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물론 그거랑 상관없이 반발은 반발대로 뜨거워서 결국 섬으로 옮겨야 했지만 말입니다. 초대받은 하객 리스트가 정말 대단했죠. 오프라 윈프리, 빌 게이츠, 킴 카다시안,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이방카 트럼프, 요르단의 라이나 왕비, 톰 브래디, 시드니 스위니, 게일 킹 등등 250명 규모의 에이리스트 셀럽 및 글로벌 리더들이 모였고요. 베니스에서 가장 비싼 호텔 5개에 머물렀으며 2개는 통으로 전세를 냈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뭘까요? 케이티 페리와 올랜도 블룸. 올랜도 블룸은 혼자 참석을 했는데요. 이에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낙에 상징성이 크고 전 세계 미디어가 주목하는 행사에 온 올랜도는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웃으면서 사진을 찍히고 매우 자유로운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걸 케이티 페리 입장에서 보면 공식 정리된 지 며칠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나 여유롭다니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 반면에 투어 중이라 참석하지 못한 KT는 원래부터 투어 일정 때문에 초청 명단에 없었는데요. 이에 우주선 동기인 이번 호화 결혼식의 신부 로렌 산체스가 우린 너가 그리워 KT 라는 응원을 남기면서 약간의 동정 내러티브가 형성됐고 올랜도의 전혀 위축되지 않은 산뜻한 모습과의 온도차가 흥미를 끌었습니다. 올랜도 입장에선 우린 끝났고 난 괜찮다 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네요. 결혼식 및 전야 파티 입장 시엔 모든 게스트들이 휴대폰을 반납했고요. 건물 안에서 결혼식을 하는 정확한 장소도 따로 안내를 해줬으며 파티장엔 8만 송이의 장미가 장식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식기는 실제 금식기여서요. 이를 지키기 위한 금수저 전용 경호원도 배치되었다고 하네요. 축가는 마테오 보첼리가 불렀으며 주인공 2사람이 리셉션으로 향하면서 보트키스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식장에서의 행복감과 별개로 비난은 계속 쏟아졌죠. 언론인 메건 켈리는 신랑 베조스를 향해 I'm sorry, he does look like a walking penis. He's like so bald and his head is so round, and it does give penis vibes. I'm not gonna lie, it's not a good look for him. 라고 표현했고요. 신부 로렌 산체스를 향해선 She was more beautiful before. She was actually very pretty when she was just normal. I mean, she's my age. I don't know what she's done. All I can say is I think plastic surgery is addictive for some people. They've got to keep one upping. They have one thing done and they get compliments on it and then they're like, oh, I have to have 10 other things.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혼식 직후 2사람은 비밀리에 근교 휴양지로 이동했으며 어제 토요일 이른 새벽부터 전용기가 순차적으로 베니스를 떠났습니다. 지금은 통제 인원 및 시위대도 전부 철수한 상태고요. 그나저나 이 2사람 혼전 계약서는 썼을까요? 썼습니다. 베조스는 이미 전처인 맥켄지 데이비스와 이혼할 때 아마존 주식만 384억 달러어치를 넘겨야 했기 때문에 인류 역사상 가장 비싼 이혼 위자료를 기록했죠. 현재 베조스 재산이 2150억 달러이고 로렌 산체스의 재산이 3천에서 5천만 달러. 그리고 결혼식은 이번에 했지만 5년간 사실혼 관계여서 이런저런 예상들이 나오곤 했는데 혼전 계약서 조건엔 이혼을 하더라도 베조스의 기존 자산은 노터치, 로렌 산체스는 1억 달러 및 일정 자산만을 받게 됩니다. 이 계약은 전 세계 어디서든 법적 효력을 유지하며 만약 이혼을 하면 2사람의 거주지인 플로리다 법원이 관할합니다.
베조스가 나름 좀 방어를 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스펙터클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브래드 피트의 F1 더 무비의 분석 리뷰 영상, 그리고 또 역시 화제작이죠, 오징어 게임 3의 분석 리뷰 영상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즐겨주시면 좋겠고요. 어제 애니메이션 알사탕을 만든 4명의 창작자들과의 대담을 공개했습니다. 좀 긴 영상인데 정말 좋은 얘기들이 많아서 꼭 한 번쯤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좋은 주말 되시고요. 지금까지 주간 김육회 K였습니다.